안녕하세요. 검단 엘리사 부동산 대표 임재성입니다. 오늘은 음, 제 지인분들이 가끔 최근에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인 핫 이슈가 있죠.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 그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전세 사기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꼭 저희 지인분들도 전세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는 변호사에 물어보셔야지 저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셔봐야 아무런 뭐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공인중개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공인중개사들한테 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그 예방 차원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 예방 특약에 대해서 오늘 꼼꼼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파트 전세 계약서 쓰는 방법을 보통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서고 그리고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가장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뭐 이사를 자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전세 계약서를 부동산에만 맡겨서 믿을 수가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렇게만 하면 전세 계약서 작성할 때 호갱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손님들이 말씀하실 때 저 계약서 처음이에요 라고 하시면 더욱 신경 써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고객이 안심하실 수 있게 오랜 시간 세세하고 꼼꼼하게 해주는데 몇몇 공인중개사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전문가니까 그냥 나만 믿고 해. 나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미 계약을 하기로 해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꼭 이 동영상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계약서 작성 요령 첫 번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도 하고, 등기부등본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이제 내용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본다라는 건데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라는 일종의 이름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땅이나 건물에 이름표를 붙여서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사람한테는 주민등록 등본, 등본이라는 게 있고 그 등본에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또 이름과 주민번호는 무엇인지 그렇게 확인하듯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의 기본적 소유자가 누군지 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증서입니다. 이 등기부등본의 법적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소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등기 접수 신청 서류만 완벽하다면 실제 권리를 따지지도 않고 서류 심사만 갖고 등기 부등본을 내어준다는 겁니다. 즉, 등기를 위조해서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또 전세 계약을 해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만을 전부 믿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끝이 없어지니까 뭐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매매나 전월세,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이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사항을 그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실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로 우리가 보시면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현재 유효한 사항으로 뽑았습니다. 집합 건물이고
표제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장에는 표제부가 나와요. 일동 건물의 표시,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일동 건물의 표시가 먼저 나오고 뒷장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그냥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열람 일시도 중요해요. 언제 뗐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뭐 오늘 날짜 예를 들어서 2023년 뭐 10월 7일 날 뗐다. 몇 시 몇 분에 뗐다라고 하면 오늘 계약이 10월 7일이라면 반드시 10월 7일 날 뗀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등기사항 정보증명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 일시는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표제부에는 이렇게 부동산의 주소, 그리고 구조, 면적 등이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볼까요? 총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 해당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 보시면 두 번째 장에는 이제 표제부의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한 표시가 나옵니다. 똑같이 주소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전유 부분에 대한 표시 건물 43층 4305호에 대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84.93제곱미터다. 그리고 보시면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의 이제 뭐 지분이라든지 소유자의 인적 사항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소유권은 2019년 4월 13일 매매로 인해서 소유자 홍길동으로 돼 있다. 주민번호 뭐 뒷자리는 가려져 있지만 앞자리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 나와 있고 소유자가 거래했던 금액 금 뭐 1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구에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뭐 경매 개시 결정 등 뭐 그런 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현재는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하면 대출이나 융자 이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깨끗한 집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말 깨끗한 거다. 그래서 총 3장 중에 두 번째 장에 이하 여백으로 이제 밑으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열람일시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하 여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거를 보신다면 을구에 기록상 있는 걸 한번 봐볼까요? 자, 도변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갑구, 홍길동 거래가액 나와 있는데 을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에는 뭐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보면 2억 원 채권 최고액을 2억 원 그리고 채무자 홍길동 주소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어떤 은행으로도 중소기업은행으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최고 금액으로 적혀 있는데 뭐 1금융권은 110%가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억 원 조금 안 되게 원금이 2억 원 조금 안 되게 설정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을구의 기록사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이하 여백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장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인데 다음 장이 있다. 두 번째 장 마지막 세 번째 장인데 근저당이 또 하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네요. 채권 최고 금액 1억 1천 채무자 홍길동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면 1억 1천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기업은행 1금융권이기 때문에 110%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1억 원 정도 뭐 원금 1억 원을 대출을 빌렸다는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1번 등기도 2번 등기도 건물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그리고 이하 여백. 이거는 이제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등기가 되기 전 대출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건물에만 뭐 등기가 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하 여백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열람 일시까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을 해봤고, 보시면 이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와 계약서가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계약서하고 꼼꼼히 비교하면서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조금 살짝 긴장을 하게 돼요. 등기사항 정보증명서하고 계약서하고 확인을 하는 거는 기본인데 그렇게 고객분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손님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분이 조금 계약을 해보셨던 분이구나, 좀 뭔가를 알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좀 긴장을 하고 오타가 있거나 중요 부분을 실수를 했나 안 했나 뭐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갑자기 이제 중간에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뭐 중요한 부분이나 실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살짝 긴장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간혹 이제 그 계약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이게 달라지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안 받아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니까 우리 고객분들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등기는 항상 공신력이 없다고 했죠. 하면서 계약서는 떼봐야 되고 중도금 날이 있다면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모두 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선대출이 없는 깨끗한 집을 찾아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가압류, 가처분, 뭐 근저당 이런 게 설정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항상 돈 입금 전 반드시 계약하는 날 등기를 떼야 되고 그리고 중도금 입금하는 날 등기를 떼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약할 때 등기 사항 정보증명서와 뭐 중도금 날짜, 뭐 잔금 날짜가 권리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뭐 공인중개사분들이 고객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